안녕하십니까. 주식밖에 모르는 남자 주문함TV의 주문함입니다. 오늘은 부모님들의 지갑도둑 SAMG 엔타입니다. 이 종목을 삼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지갑, 부모님들의 지갑을 지켜주는 건 어떨까요?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짜 2023년 2월 26일이고요. SAMG 엔터 같은 경우는 IP 제작과 유통 플랫폼 MD 사업까지 하는 키즈 콘텐츠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니 특공대 메탈 카드봇, 몽키드 파워배틀 와치카, 부릉부릉 부릉미즈, 캐치 티닝핑, 룰루팝 슈퍼다이노, 미라클러스 해적왕 작스톰. 사실 이거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무조건 볼 수 있는 거고요. 결혼을 안 하셨거나 결혼하셔서도 아이가 없으신 분들은 접하기 쉽진 않은데 애가 있는 집은 무조건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저 역시도 이제 사촌이나 이런 쪽에 통해서 보고 있고요. 제 아이는 아직까지 이거 볼 수 있는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괜찮긴 한데 조만간 접하겠죠. 일단은 들어가기 앞서서 매출을 봐야 되는데요. 일단 23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매출액이 이제 22기 대비 23기는 거의 300억 가량 늘었지만 판매비와 판매비 관리비가 66억에서 195억으로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영업이익이 33억 흑자에서 3억 정도 적자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급여가 25억에서 52억으로 이제 이 말은 그만큼 인원이 늘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당기순이익은 일단은 110억 적자에서 229억까지 적자 폭이 늘었는데요. 사실 여기서 봐야 될 게 금융 비용적인 측면입니다. 210억인데요. 사실 파생금융 부채 평가 손실에서 193억이 잡혔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파생금융 금융부채는 상환전환 우선주 평가 손실인데요. 상환전환 우선주 채권처럼 사전에 협의된 금리로 매년 이자를 수령을 하고요. 상환권과 전환권 둘 중에 하나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환권은요, 사전에 약속한 상한가액 조건으로 투자금을 돌려주는 거. 전환권은 사전에 약속한 전환가액 비율 적용 후 보통 주식으로 변경을 해준 요 두 가지인데요. 이번에 있는 이 이제 상환전환 우선주를 받기 위해서 돈을 빌려준 쩐주는 2022년 4월 7일날 전량 보통주로 전환 완료했기 때문에 전환권을 행사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회사 입장으로는 적자가 아니고요. 바로 전환 가격과 주간가 차이를 반영하여 그 차이를 회계적으로 인식한 손실이기 때문에 그냥 회계적으로 숫자적인 손실이다. 그래서 그렇게 크리티컬은 아니다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깊게 보면요. 이러한 유통, 현물 출처, 유상증자, 유상감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가장 크게 봐야 되는 두 개는 바로 요 두 개인데요. 2022년 4월 7일, 2022년 4월 11일, 12일날 했던 전환권 행사가 두 개 포지션인데요. 일단 7일은요. 상환전환 우선주를 보통주로 행사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전환사채 130억을 일단은 또 4월 11일, 12일날 전환권 행사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환가액이 4,887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주당 4,887원인 거죠. 그래서 이 전환사채를 빌려준 쩐주 입장으로는요. 매년 이자를 3%씩 받다가 주식을 언제 행사했냐? 바로 1월 30일 만기 2023년 1월 30일 날 만기니까 이때 팔았겠죠. 사실 전환사채 보통주 전환을 하고요. 사실 만기 1월 30일까지 가면요. 이 전환금에 대해서 130억을 받았겠지만 이미 전환사채 보통주를 전환을 했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진 만기일이고요. 사실 SAMG 같은 경우는 5만원까지 올랐기 때문에 빌려준 쩐주 입장으로 만약 이제 5만원 한 4만 9천 원에 팔았다 하더라도 10배 이상을 벌었지 않나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0억을 빌려주고 10배면은 1300억까지 받았기 때문에 매년 이자도 받고 보통주를 10배까지 튕겼으니 얼마나 많이 남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매출을 봤을 때 상품, 제품, 콘텐츠 제작, 라이센스, 기타가 나는데요. 상품 같은 경우에는요. SAMG에서 외부에서 이제 물건 같은 거 사서 키즈 카페, 뮤지컬 공연장에서 판매한 데 수익인데요. 그래 수익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1.118억. 그런데 제품으로 가면요. 왕구, 코스메틱, 코스튬, 생활잡화. 이거는 SAMG IP를 활용해서 제품을 만드는 거잖아요. 75.35%의 매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게 514억이고요. 그리고 콘텐츠 제작으로 받는 38억, 5.59%, 라이센스는
17.8%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매출 비중 봤을 때 국내, 아시아, 국내는 85.1%로 581억, 아시아는 82억 정도로 12.1%를 차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SAMG의 지분율을 이렇게 다양하게 보는데요. 사실 이캐슬, 위드 포레스트는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그리고 북경, 삼지상, 무효 책임공사는요 중국 내수 완구 생산 및 유통이긴 한데요. 사실 현재 이제 다트에 대한 사업 보고서를 보면요, 생산 및 생산 설비를 국내 OEM 방식으로 생산과 생산 설비를 미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말 즉슨 OEM, 그러니까 생산을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외주를 맡긴다는 거죠. 그래서 IP에 대한 확장을 늘릴 수 있는데 사실 중국이기 때문에 짝퉁이 많이 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크게 보완을 한다면 매출이 늘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OEM은요, 유통망을 구축하고 있는 주문업체에서 생산성을 가진 제조업체, 자사에 요구하는 상품을 제조하도록 위탁하여 완성된 상품을 주문자의 브랜드로 판매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SAMG 입장으로는 생산과 생산 설비를 보유한다면 조금 더 높은 매출을 가져올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뺐을 때 금융자산은 404억, 금융부채는 244억인데요. 두 개를 뺐을 때 금융자산이 159억으로 많고요. 단기 차입금은 80억, 1년 이자가 3억 정도고요. 장기 차입금은 6천. 그래서 두 개 합쳐서 81억 정도를 내고 있는데 사실 1년에 대한 이자는 3억 1천 정도 내고 있습니다. 부채 비율은 247.8%에서 2.34%로 쭉 줄었기 때문에 그래 걱정할 포인트는 아니고요. 근데 이제 SAMG 같은 경우는 상장된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12월 6일날 상장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매도 금지 기간 3개월에 걸려 있는 게 한 3개 정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전환권 행사한 거 포함해서 총 92.8%의 대량 물량이 나올 수 있는, 이미 나오고 왔다 갔다 했죠 주가가. 하지만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거는 바로 사면 안 됩니다. 사실 주가 널뛰기도 심하고요. 세력들의 장난. 왜냐면 이 사람들은 큰 수익을 더 벌기 위해서 차트를 이제 장난을 치기 때문에 관심 종목으로 넣어두되 이러한 흐름을 잘 관찰해서 사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이 시점에 92.8%의 큰 물량의 폭탄이 이제 던져질 가능성이 높다. 사실 그 전에 이미 주가 흐름을 봤을 때 이 물량이 많이 던져지긴 했지만은 이걸 이제 생각하시고 관심 포인트로 두시는 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업체는 초기에 3D 전문 제작 스튜디오로 2000년에 이제 입지를 구축하고요. 거기까지 17년 걸리고 18년부터 MD 사업 및 해외 사업 주도를 하고 그리고 22년 신구 사업을 확장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IP 제작, 유통 플랫폼, ND 사업까지 여기까지 오는데 거의 23년 정도 걸렸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시스템 기반 인하우스는요, 현재 R&D 디자인 연구소 합쳐서 23명이 있고요. 개발 비용은 거의 10% 언더로 지금, 그리고 올해 22년은 32억, 매출에 대비 4.71%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프리프로덕션 5개, 메인 프로덕션 5개, 그러니까 인하우스도 있고 프리프로덕션, 메인 프로덕션 다 같이 한 몸으로 움직인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얼리얼 엔진, 게임 엔진, 얼리얼이라는 이거는 게임을 만들기 위한 엔진으로서 굉장히 유명한 엔진, 이 엔진을 이용해서 제작 효율 및 작품 퀄리티를 올려주고요. 제작비를 30% 절감을 하고 여기에 대한 관련 특허를 10개를 갖고 있습니다. 즉 시스템을 만든 거죠. IP와 개발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 3D로 만들기 위한 것을 얼리얼 엔진을 통해서 쉽게 효율도 높이고 대신 제작비도 절감을 시키고 이런 이제 효율을 만드는 데까지 23년을 걸린 거고요. 현재까지 2분기를 봤을 때 미니 특공기는 시즌 5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캐치 티니핑은 시즌 4를 이제 3분기부터 들어가고요. 슈퍼 다이너는 시즌 1, 그리고 메탈 카드본은 시즌 이제 2분기 말부터 시즌 2가 시작이고 그 위에 변신가주 룰루팝, 이것을 이제 앞으로 출시될 IP가 아직 많이 남았다. 그리고 계속 이제 시즌 1, 시즌 2, 시즌 3, 시즌 4 점점 늘려갈 수 있는 확장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과거부터 쭉 해서 누적 구독자는 약 4천만 명입니다. 근데 한국에 대한
이제 한국에 있는 게 아니고 인도네시아, 인도, 베트남, 대한민국 등등 이제 총 240여 국가의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고요. 자, 국내외 33개 채널, 국내 10개, 해외 23개, 골드 버튼 12개, 실버 버튼 27개, 총 업로드 영상 1200여 평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유튜브가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중국 시장에 들어갔는데요. 19년 중국 국영방송 CCTV에 소년 채널 시청률 1위가 나왔고요. 동영상 플랫폼 아이치 탑 50 안에 5개 정도 들어가 있고, OTT 플랫폼 요후쿠에서 미니 특공대 S4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21년에 3천만 명, 22년에 4천만 명, 그리고 IPO 상정을 했고 더 늘겠죠 앞으로. 그래서 유튜브에 있는 구독자를 봤을 때 미니 특공대가 680, 미니 팡이 560, 키즈 팡이 390 뭐 등등이 많대요. 월 수익을 따졌을 때 1년에 대략 4억 5천만 원 정도, 그 이상 더 벌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유튜브 수익이 들어온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만큼 구독자가 많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해명 플랫폼 IP 기획을 계속합니다. 일단은 만화 영화를 통해서,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재미를 느꼈잖아요. 그리고 이 애니메이션에 있는 캐릭터를 모으고 싶잖아요, 사람들 입장으로. 그래서 재미와 수집 요소를 더하고요. 그리고 그 캐릭터마다 좋아하는 이제 사람들 호불호가 다양히 있으니까 다양한 디자인과 색상, 그리고 클래식 컨셉, 새로운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다양한 것을 하는 거죠. 보시면 알겠지만은 왼쪽에 있는 그림과 오른쪽에 있는 그림과 색깔도 다양하고 캐릭터도 다양하고, 그래서 매출 극대화를 한다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에 다양한 캐릭터를 출시를 시키고요. 그 애니메이션에 맞는 MD 왕구를 만들어서 다양한 색상으로 또 출시를 하는, 이러한 매출 극대화를 하는 거고요. 더욱더 사악한 거는요, 연령별로 3에서 5세, 6에서 7세, 8에서 13세, 14에서 18세까지 거기에 맞춰서 IP에 대한 애니메이션을 출시를 하고요. 애니메이션 출시하면 그 애니메이션에 맞는 이 왕구와 캐릭터, 이것을 출시한다는 전략인 거죠. 그래서 3세부터 18세까지 이제 충성스러운 고객을 만들고 그만큼 돈을 벌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대세 캐치 티니핑인데요. 이거 가격을 한번 알아봤거든요. 이모션 캐슬 로열 부티크는 10에서 12만원. 이 가격도 굉장히 부담스러운데요. 이게 무엇이냐 봤는데 뭐 서비스 구성이 다양합니다. 드레스 선택, 풋케어 서비스, 드레스 피팅, 헤어 메이크업 서비스, 뷰티 소품 착용, 무대 위 주인공이 되어보는 시간, 포토전 촬영, 공주방 체험. 뭔가 결혼 준비하는 그런 느낌이긴 한데요. 어쨌든 이거에 대한 비용이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27만원까지 든다는 거죠. 이걸 2시간 활용하는데. 그리고 뮤지컬인데 42,900원, 28,600원. 심지어 이 옆에 있는 제품도 겁나 비쌉니다. 72,000원, 72,000원. 그 15,000원, 19,000원이죠. 캐릭터 하나당 19,000원. 뭐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가격이 고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SAMG가 10년 만에 신작을 메탈 카드볼 29일날 첫 방송을 했는데요. 사실 메탈 카드는 블루캅, 메카 트리거, 메가 엠블럼, 섀도우 X인데 2일부터 롯데마트, 이마트에서 2만원대 왕구로 판매를 하고요. 이모션 캐슬 키즈 봄 신상 참여했습니다. 엄청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또 가서 체험을 하고 또 옷을 사겠죠. 거기에 대한 또 돈이 나가겠죠. 그리고 이제 SAMG 같은 경우는 이 유통사가 유통 대행사 마트 제례, 즉 만원짜리가 4만원까지 올라서 소비자에 있는데, 이것을 점점 줄여서 직유통, 직영매장, 커머스 플랫폼 다 합해서 81%까지 자기들이 가져오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차차 지금 현재 나아가고 있고요. 이에 맞춰서 이모션 캐슬 어드벤처를 또 만들고 있습니다. 23년 5월에 개관 목표로 최대 규모 연 2,800평의 실내 테마파크인데요. 이 테마파크를 만들어서 이제 뛰어놀 수 있도록 하면서 캐치 티니핑이나 뭐 메탈 카드보 등등을 이제 익숙하게 현실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이모션 캐슬 이거를 총 20개 직영을 오픈을 하고 한다고 합니다. 이거의 큰 목표에 결론적으로는 이모션 캐슬이라는 플랫폼에 이러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5월에 제주도 이모션 캐슬 라이브 파크, 7월에 이모션 캐슬 어드벤처는 통합 플랫폼을 이용해서 출입이 가능하도록, 그리고 직영 매장 20개 오픈을 했는데 이거에 대한 출입도 역시 통합 플랫폼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해 통합 멤버십에 10만 명 이상의 회원을 모집하는 큰 목표를 가지고 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 대형 엔터와 사업 대행을 한다는 거죠. 마블 수준의 IP를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세계 탑 7의 출판 규모를 가지고 있는 스페인 메이저 종합 미디어 그룹, 그리고 중국 스크린 1위 6천 개를 가고 있는 대형 미디어 그룹과 홍콩 상장사, 그리고 호텔 테마파크 인수한 중국 탑 3의 부동산 엔터사 완다그룹, 그리고 소니 엔터와 모든 이러한 대형 엔터사와 그리고 SAMG와 손을 잡는다는데, 최근에 나온 기사입니다. 12조 동료를 출시를 하기 위해서 왕구 유통은 걸리버 LLC, 그리고 글로벌 컨텐츠 라이센싱 기업은 와일드 브레인인 CPLG, 그리고 러시아 대표 어린이 채널 카루셀의 공식 컨텐츠 공급이 CLS와 손을 잡는다는 거죠. 이런 손을 잡아서 해외까지 쭉쭉쭉 뻗어나간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키즈 산업은 절출산에도 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경기 침체 우려와 절출산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는 와중에 어린이 산업은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프리미엄 전략을 하는데요. 한 키즈 산업 관계자는 요즘 양가 조부모, 부모, 이모, 삼촌까지 지갑을 연다는 8 포켓을 넘어 이제 부모의 친구까지 지갑을 연다는 10 포켓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갑을 이렇게 쉽게 여니까 거기에 맞춰서 프리미엄 전략을 나아간다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아이들을 대상으로 충성도 전략을 한몫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SAMG 같은 경우는요, 포켓몬, 띠부실, 모기를 벤치마킹을 해서 장난감, 티니핑 장난감을 종류별로 출시를 하고, 회사 관계자는 여아물은 남아물과 달리 한번 출시하면 그 충성도가 계속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또 기업들에 대한 사악한 이제 가격 측정과 캐릭터들, 그리고 BM, 그리고 뭐 등등이 나오겠죠. 중국 같은 경우는 산하 제한 정책을 폐지하면서 리오포닌과 맞물려서 국내 키즈 관련 용품들이 다시 수혜주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SAMG로 매출이 점점 기대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주가가 이제 12월 6일 상장되자마자 최대 5만원까지 갔다가 쭉 빠지면서 현재는 35,750원입니다. 가장 크게 봐야 될 게 매출이 당기순이익이 229억이 적자고요. 영업이익이 3억 정도 적자입니다. 하지만 매출은 또 24기에는 더 늘겠죠. 하지만 공모한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상장된 지 얼마 안 되는 종목 같은 경우는 주가 등락이 좀 심하고요. 현재 매크로 환경이 되게 좋지 않기 때문에 좀 더 빠질 수 있는 기회가 훨씬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군요. 그래서 관심 종목을 두시고 꾸준하게 추적 관찰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도 다른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